그리고 제2차 윤한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지난 21일 귀국해서 공수처에 빠른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공수처는요,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왜 공수처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불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게 12월 말쯤으로 생각이 돼요.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관련된 사람들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해서 공천을 받으신 우리 신범철, 임종득 두 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계인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왜냐면 신범철 지금 현재 후보는 당시에 차관이었거든요. 네. 또 차관이어서 전화를 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황이고, 이러면 관계자들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종섭 전 장관을 불러서 그분들이 진술한 내용,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이 본인의 이제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증명하려면 그분들의 발언이나 수사자를 압수수색한 물건들 또 문건 서류들 네네. 아니면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찬가지. 물론 뭐 휴대전화도 제가 뭐 사건 끝난 뒤에 만든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별 의미도 없다고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불러야 되는데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빨리 불러달라고 하지만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직은 부를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또 이종섭 특검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승민 평론가님, 그런데 이종섭 특검이 가능할까요? 일단 특검이 필요한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원칙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 공수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수사 주체가 현재 검찰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수사가 원칙적으로 맞는데, 근데 사실 지금 공수처의 현실을 좀 살펴보면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인력 문제가 또 깔려 있는 것이 있고, 예전에 공수처를 두고 굉장히 마치 두 가지의 주체를 그 대상을 보는 것처럼 논쟁들이 있었죠. 한쪽에서는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명검이라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이거는 중국 공안처럼 흉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명검도 아니고 흉기도 아니고 칼 자체가 잘 안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공수처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공수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조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특검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로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게 되면 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또 가능성을 또 다르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도 이런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대통령과 여당에게 독이 된다. 지금 사실 총선에서도 거부권 행사, 이것이 여파를 끼치고 있어요. 저렇게까지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굳이 여당을 밀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고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추후의 일이 되겠지만 이 문제를 포함해서 특검 법안이 올라갈 때 무작정 거부권을 쓴다는 생각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하지만은 또 이종섭 호주 대사는 또 수사 관련해서 본인이 압력을 넣을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자, 우선요. 지금 이 사건이 고발된 게 작년 9월 달입니다. 예. 작년 9월 달인데 지금 벌써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3월인데 이제 압수수색 딱 한 번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고발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출국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1년 넘게 수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1년 동안 이 사람들 다 출국 금지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더군다나 이 출국 금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출국 금지를 하겠지만, 이종섭 대사는 국방부 장관을 지낸 호주 대사입니다. 네. 자, 이런 분을 지금 출국을 도피하리라고 생각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한테 묻고 싶고,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미 지난해 9월 달부터 시작해 수사를 했는데 기껏 지금 이제 겨우 압수수색 한 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냥 수사를 들고 있는 것인지, 자, 그러면 그냥 이종섭 대사는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아무런 공직이나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것 자체가 일단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군사법원법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군 사망 사고가 생기면 군 경찰에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이런 사망 사건이 생기면 즉시 이 인지가 된 순간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갑니다. 즉 경찰에 수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박정훈 대령이 자기들이 수사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8명을 이 과실치사 혐의로 규정을 해서 경찰에 넘기니까 그거 잘못됐다. 그 지금 현행법하고 위법이다. 예. 이것 때문에 다시 와서 지금 수사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수사에 지금 직권남용 혐의인데 지금 이종섭 대사가 근데 국방부 장관에는 그런 직권이 없습니다. 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하나도 없어요. 즉 사건이 인지된 순간 바로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당시에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 이 박정훈 대령의 위법, 즉 뭐냐면 아니 수사를 이 경찰이 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해서 이미 과실치사로 해서 8명을 전부 다 넘겼냐. 이거는 잘못이다. 그래서 보고서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넘긴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되는지 이 법률가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잡고 있으면서 출국 금지만 계속 연장해 왔단 말입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가? 이제 수사 받으라고 그래도 아직 수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준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계속 이런 입건된 피해자들을 출국 금지하면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이건 저는 공수처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